안녕하세요. 즐겁고 살맛 나는 노년의 비결 2강 웃을거리가 있어야 웃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 이름 소개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1부터 5. 예.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있으신 분들 또 하셔도 됩니다. 네. 2.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 삶에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오늘 2강을 함께할 박인옥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1강처럼 좀 재밌게 사세요 했더니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웃을거리는 제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웃을거리를 숫자로 제가 재밌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일일이 유머를 외우려 마시고 2.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면 유머가 만들어집니다. 3. 삼행시를 활용해도 좋고 4. 사투리나 사자성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5. 오로지 폭세에 집착하다 보면 6.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 칠칠 맞은 행동으로 웃기기보다는 8. 팔팔한 행동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9. 구독하는 신문 스크랩 하셔서 10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유머 강의를 24년을 해서 그런지요. 유머는 보면은 막 만들어지고 또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나눠드리고 하거든요. 유머는요. 문 열고 나가는 동시에 다 잊어버린 게 특징입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친구한테 해주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연상. 술을 딱 보면 술에 관한 유머. 술 중에서 도수가 가장 센 술, 뭐 빼갈, 소주 막 얘기하시는데요. 유머니까. 술 중에서 가장 도수가 센 술, 입술, 몇 도, 절도. 또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처세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 기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하는 술, 마술, 요술. 화가들이 좋아하는 술, 미술, 예술. 그 문제. 제가 좋아하는 술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술 여쭤보면요. 어떤 분은 뭐 막걸리, 뭐 청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은 낮술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술은 화장술, 화술입니다. 또 처세술.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해야 암기가 잘 되거든요. 핸드백을 딱 보면 저게 명품일까 짝퉁일까? 비가 올 때 이렇게 하고 들고 가면 짝퉁, 이렇게 안고 가면 명품. 자리에 앉을 때 바닥에 놓으면 짝퉁, 무릎에 열심히 안고 있으면 명품. 화장실 갈 때 남에게 맡기고 들어가면 짝퉁, 본인이 들고 들어가면 명품.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암기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꿔라.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젊은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융통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 네, 서울대학교 앞에서 학생이 지나간 할아버지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아이 자식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국영수 중심으로 그랬대요. 이 서울대를 가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분은 서울대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아드신 거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갭에서 사람들을 웃는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 아시는 분? 하면요. 뭐 마신다, 치킨 넣고 뿌린다, 수건에 적셔서 닦는다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은 이렇게 큰 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컵에. 근데 우리 고정관념에 요만한 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교문 앞에서 전단지 주면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보여주면서 간다, 주머니 넣어준다. 가장 괜찮은 대답은 전단지를 꼭이 입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펴본대요.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 그래서 제가 이제 넌센스를 막 465개씩 막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 이름은 뭐 뒷산, 앞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 우산. 우산은 집집마다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산 중국산. 네.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 서 앉아.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고정관념 깨는 연습을 이 넌센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게 넌센스거든요. 예, 요즘 우리 강아지들이 대우를 참 많이 받잖아요. 펫 시장이 15조랍니다. 15조.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개나 고양이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자기네들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네들이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개인지도래요.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해서 개인지도. 네. 요즘 우리 남편들이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데요. 왜? 강아지가 아프면 수술비도 막 300만 원 척척 하면서 남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물 치료해 이런데요. 그러니까요. 외박해갖고 미안해갖고 살금살금 들어가면 안 들어온 거는 내가 안 들어온 거는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대. 강아지만 알고 있대. 강아지만. 막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신발 벗으려고 그러면 여보 지금 나가 이런대요. 그래서 저의 존재감이 집에서 없어요. 이사할 때도 강아지를 딱 안고 있어야 그나마 강아지 따라서 이사할 때 같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실직자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산 걱정이 태산. 이런 게 다 넌센스입니다. 생각 바꾸기.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고요. 세 번째는 삼행시.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도 했잖아요. 어떤 분 삼행시 삼행시 우리 정아라 선생님 삼행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통령 존엄을 가지고 삼행시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럽니다. 어떤 분 권영복이에요. 권투를 영어로 복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막 다 웃었거든요. 이름 삼행시를 하거나 이게 어려우면 이행시. 우리 자꾸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행시, 삼행시, 오행시 다 해보시는 거예요. 사과는 과일이다. 자두가 두 개다. 카레가 노래. 이렇게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를 자꾸 해보시면 생각 바꾸기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은 사투리예요. 사투리 섞어서 하면 유머가 훨씬 맛깔스럽습니다. 지하철에서 청년하고 경상도 할머니가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가 청년에게 이게 다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런 거예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이게 다 너 거냐 이런 뜻이라며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고바 일본 사람이잖아 이랬대요. 충청도 사투리로 개고기 드실래요? 두 글자? 개혀. 춤 한번 추실까요? 두 글자? 출투. 경상도 사투리로 너 죽을래 한 글자? 파 이거래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섞어서 유머가 훨씬 맛깔스럽고요. 다음은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유비무한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적자생존 정론자만이 살아남는다.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해야 이루어진다. 군계일학 군대에서는 계급보다 학력이 우선한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임전무퇴 임산법에서는 퇴하고 치는받지 않는다. 전화위보 공중전화 수화기를 딱 내는데 동전이 다시 나오면 전화위보. 응용들합니다. 엄마가 집을 나서 길을 잃었다를 네 글자라면 뭐가 될까요? 엄마가 집을 나서 길을 잃었다 네 글자? 맘마미아. 어떤 분은 엄마 가출 이렇게 맘마미아. 부인이 퇴근한 남편에게 질문했대요. 자기야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거 사자성 뭐라고 할까? 과대망상? 그것 말고 자기도치? 그것 말고 앞에 금자가 들어있어. 금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시초문? 이랬대요. 원래는 금상첨화잖아요. 금상첨화.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길에서 소리 지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힌트 주세요. 땡땡땡 가. 고성방가인데요. 아이들 대답. 미친 건가? 이렇게 써놨대요.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인간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재밌는 대답은 아빠인가? 이렇게 했대요. 아빠인가.
네, 유머를 하시려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예, 물은 셀프입니다 했더니 아이들 대답, 아니에요, 물은 워러예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대요.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근데 어른들은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대답은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이랬더니 아이들 대답, 봄이 됩니다 이랬대요. 봄. 네네. 역시 아이다운 순수함이 있죠. 그럼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니에요, 물은 워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사투리 섞어서 하는 것도 재밌고요. 다음은 네. 구독하는 신문 스크랩. 저도 이제 신문에 연재를 많이 했는데 신문에 실리는 유머는 대체 재밌거든요. 시니어 가이드 잡지에도 제가 이번 달부터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 그거 보고 좀 웃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잡지를 보시면 유머부터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웃을 일이 없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네.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6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럭저럭 사는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6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6개월을 버티는 할아버지들은 이미 딸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게요. 화로가 비싸잖아요. 화로를 양식할 때는 어린 상어를 집어넣는데요. 상어를 집어넣으면 화로들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잔소리, 담배 좀 그만 펴요,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런 잔소리가 할아버지들을 더 몇 년 더 오래 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잔소리를 하면 그래 나 잘 되라는 거겠지. 또 막 이렇게 뭐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면 그래 내 잔소리를 나에 가서 잔소리를 뭐 옆집 아줌마가 해주겠어. 부인이 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좋게 넘기시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고 한참 웃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제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열심히 벌고 있는데 할머니가 집에서 이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대신 일을 나가게 해주고 저는 집에서 편안히 있게 해주세요. 정말 성별이 바뀌었어요. 예, 할머니가 이제 출근하시고 할아버지는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는 설거지하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제 아내가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을거리 찾다 보면 한번 지하철역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하철역, 친구 따라가는 강남, 역 3개를 모아 역삼, 늘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수, 미안하네 깜빡했네 아차산, 다리가 저린 오금역. 이산 가족들이 좋아하는 약이 뭘까요? 이산 가족들이 좋아하는 약 상봉. 젖먹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 수유. 길 잃은 아이들이 있는 약 미아. 네. 영화 감독들이 좋아하는 약 개봉. 네네.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사당. 네. 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사당 말씀드렸고요. 또 바둑의 기초부터 가르치는 오목교. 달리기 선수들이 사는 역 월계. 네. 이 지하철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직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직업. 산부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생긴 대로 살지.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입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법 없이도 산다.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말? 쟤는요, 하나같이 열을 알아요. 학원을 필요 없습니다. 김밥 장수가 싫어하는 말? 김밥 옆구리 터졌네. 만두가게에서 싫어하는 말? 속 터져. 네.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게 두뇌 회전에 좋거든요. 요즘 유치원이 많이 없어지면서 노치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치원에 가시면요. 우리 애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하듯이 똑같은 거를 수업을 받고 계십니다. 뭐 퍼즐 맞추기, 또 이렇게 덧셈, 이렇게 구슬 갖고 덧셈을 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게 치매 예방에 그런 게 도움이 된다 해서 이게 그림 퍼즐 맞추기서부터 노치원에서 그런 수업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역 가지고 유머하는 거는 결코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머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했냐면요. 전국에 나오는 유머책을 저는 다 구입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바꿔가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족보과 아줌마의 공통점 유머책에는요. 첫 번째 문신을 했다. 두 번째 무대기로 다닌다. 세 번째 칼질을 잘한다. 네 번째 검정색을 즐겨 입는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족보과 아줌마의 공통점.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요. 자식을 위하는 거라면 부끄러움이 수줍음이 덜하다. 또 뭐 힘이 세다. 이러면 두 개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남편이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금 3개. 황금, 지금, 소금.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알고 있나 해서 여보 자기가 알고 있는 금 3개만 얘기해 빠 이러면서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딱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는 남편이 다시 딱 보냅니다. 째금, 방금, 입금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방금, 입금이면 직장을 그만둔 거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상금, 지금, 입금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비상금을 모아서 준 거니까 정말 기분 좋겠죠. 또 미수금, 지금, 입금하면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공짜 같겠죠. 그래서 우리 유머를 내가 정말 유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머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많은 유머를 암기하셔서 그것이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애드립입니다.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하는데 달랑 하나 있는 뽑는 거와 가득 차 있을 때 걸릴 확률은 가득 차 있을 때죠. 많은 유머를 암기를 하셔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시고 또 만들기도 하시고 이러면 훨씬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했던 작업은 기존에 나오는 유머를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2-3개씩 만들어 붙이는 연습을 했고요. 또 그런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서 딱 보면 메모를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석사 논문은 또 유머 광고 쪽으로 썼고요. 박사 논문도 네, 재미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하거든요. 제 아들이 네, 제가 뒤늦게 공부를 마쳤더니 엄마 그 돈을 하나라도 모아갖고 노후 대책을 하지 매일 배우기만 하냐고 이래요. 이번에 어디에 이제 자료를 내려고 보니까 제가 69개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강의가 들어와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저는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배움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뭘 배우러 다니면 올 때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강사가 됐을 때는 정말 힘들 때 강사가 됐습니다. 끼니가 없을 때 강사가 됐어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유머 전단지를 동네에서 다 뿌렸거든요. 처음부터 뿌렸던 건 아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매일 죽어야지 이랬더니요. 어느 날 4년 동안 체중이 25kg가 빠지고요. 눈만 이렇게 동그라니 눈만 빠질 것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울증의 특징은 빨래를 널다 말고 뛰어내린 게 특징이랍니다. 내 자식은 우리 부모는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매일 죽어야지 하니까 매일 죽을 생각만 하니까 표정은 정말 얼굴 색깔은 이렇게 됐고요. 표정은 매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다가도 저만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됐대요. 왜? 그 우울한 기운이 전염이 됐기 때문에. 또 동네 엄마들하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가위바위보 원샷.
술 맛도 모르면서 이게 막 하루에 2병 막 이렇게 먹으니까 자다가 눈을 떠서 보면 애가 없어요. 얘가 어디 갔지 보면 애를 구석에 처박아놓고 저는 술 취하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술집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술 취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되니까 제가 우리 아이도 잘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죽어야 되겠다. 유서 써놓고 아이오를 마지막으로 살아가는데 대학 때 은산이를 만난 거예요. 저를 몰라고 슉 지나가시길래 교수님 그랬더니 누구세요? 저 박윤옥인데요. 너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네, 그때는 표정이 이랬으니까요. 저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막 과대표도 하고 볼링부 회장도 하고 막 웬만한 사회 같은 거 제가 다 보고 이랬으니까 예, 교수님은 그때 모습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런 모습에 살은 다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윤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 말술을 마신다. 그날도 말술을 마시고 흥얼흥얼 철도길을 건너시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깨어보니 병원인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팔 하나가 없었더래요. 부인은 가출하고 애들은 도둑질해서 끌려오니까 이렇게 살 빼 중에 낳겠다고 한강에 갔대요. 이 한마른 세상 한 번만 돌아보고 빠지가 딱 돌아보니까 저 두 팔이 오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너무 궁금해갖고 아니 선생님 저는 팔 하나가 없어서 죽으러 왔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두 팔이 없어 이렇게 춤을 추십니까? 존경합니다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너도 똥꼬가 간지러워 봐 이랬더니 똥꼬가 간지러운데 그게 팔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 가려울 때 목 긁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멀리서 볼 때 춤추는 같이 볼 수 있겠죠. 우리 아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옆집 남편은 항상 자상하고 옆집 남편은 항상 집안일 다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보면 302호나 403호나 옆집이나 뒷집이나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사님이 누나가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남편의 장점 100개랑 1% 행복을 찾아라. 1% 행복도 없고요. 100개 장점도 없어요. 아니다 이노가 숙제다 꼭 찾아라. 여기 계신 분들 깨지 않은 시간에 잠이 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적막한 느낌이 들면서 움묵에 쓰러진 제 아들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 1%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을 극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서점에서 재밌는 유머책을 잔뜩 사다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밌는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하느님한테 안 되는 사람이 저요. 죽으려는데 뭘 먹고 죽어야 자살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샀는데 쥐약 드세요. 어머 어쩌나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보니까 끈끈이야 끈끈이. 뒤에 사람이 지가 죽는 끈끈이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 내고 사시 바랍니다. 뒷장을 딱 넘겼더니요.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가다 발을 헛던데 아우 죽을 뻔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아 맞아. 누군가가 죽고 싶다가도 이거 보고 웃음이 나오겠다. 그다음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해서 서점에서 유머 읽고 쪽지에 적어다가 A4용지에 이런 용지에다가요. 오늘의 유머 해서 24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만한 용지에 재밌는 거 유머를 탁 써가지고 180장을 프린트한 다음에 길에 나가서 뿌렸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어느 분은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억지로 웃어야 되니까 이걸 180번을 웃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으세요 이러면 누가 웃겠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억지로 하루에 180장씩 80번씩 웃다 보니까요. 이런 피부 색깔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표정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전국에 또 제 걸 가지고 프린트해갖고 보험회사에서 자기 영업할 때 뿌리고 또 어디서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원조가 누구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저라는 걸 알게 돼서 방송에서도 막 나가고 아침마당 KBS, EBS 뭐 곳곳에 나가면서 정말 강사 준비도 없이 24년 전에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누군가의 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하는 한 줄,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그래요. 아유, 그 나이에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이래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요즘 매일매일 강의하거든요. 왜? 저는 욕심은, 예,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말 이런 사명감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소개가 들어오고요. 또 배울 건 많이 배웠잖아요. 자격증도 69개, 예, 책도 13권, 또 박사도 했고, 막 그런 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강사 모집을 해도 서류만 내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야, 그 나이에도 뭘 하려고 그러냐, 민폐야, 민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목소리만 나올 수 있다면 제 사명감으로 많은 분들을 대한민국을 웃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그냥 우울해 이러면 정말 우울해지는데요. 정말 웃을거리가 없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웃을거리 투성이에요. 어디 보니까 음식점인데요, 훔친 고기예요, 훔친 고기. 이런데 일부러 들어가셔서 맛있게 먹고 돈 내지 마세요. 어르신 돈 내고 나가셔야죠. 아니 훔친 고기를 나눠 먹는데 무슨 돈을 받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재래시장을 갔더니요, 생선 가게에 죽은 척하는 생선 10,000원에 7마리, 사가 펄펄 나는 생선 10,000원에 3마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사는 분들마다 다 웃는 거예요. 누가 웃겨줘서가 아니라 그 문구를 보고 웃는 건 누가 웃는 거예요? 내가 웃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다른 분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엿장수 공연을 월미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4명의 남자들이 한결같이 여장을 하느라고 풍선을 불어넣는데 그중에 한 명 구석냈어요. 맨날으로 쫙쫙 뿌리니까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턱받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4명이 북을 추는데 3명 마주 못했죠. 한 명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옆에서 저놈의 북을 저렇게 세게 치니까 벌써 북이 4개째야. 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은 이거 치는 걸 즐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돌발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힌 분들 오늘 엿 팍팍 드리겠습니다. 엿장수가 가이즈를 몇 번 할까요? 이래요. 남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랬는데 저는 엿 다 팔릴 때까지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엿을 딱 주고 뒤돌면서 자고로 엿을 공짜로 먹는 사람 치고 3대째 재수한 사람 못 봤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 2,000원을 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들어가서 검은색 가죽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이거 바쳤다고 가죽백 씩이나 이랬어요. 근데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일회용 비닐 봉투였어요. 거인 사람이 다 깔깔거리고 막 웃으니까 여러분 제가 비록 엿장수를 하고 있지만 강남에 빌딩 있고 통장에 2억 있습니다. 단 남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2시간 또 얼마나 웃었는지 아고 아플 정도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조직, 나라가 웃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건 사고 끊일 날이 없죠.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 보시면은 한탄스러우실 거 많으실 거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막 이렇게 한탄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삶에서 우러나온 그 지혜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사시지는 말고요. 120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건강하게, 단 신나게, 단 재미있게 이렇게 사시면 우리 150살 또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강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